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전략가들의 김태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현재 부동산 시장의 흐름, 그러니까 아파트 시장을 보면 가격이 많이 올라 있다는 걸 많이 체감적으로 느끼실 겁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부동산을 가보면 이렇게 많이 오르진 않는데, 그리고 거래량이 이 지역은 많이 없는데 라는 생각을 또 느끼시는 지역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시장이 현재 흘러가는 분위기와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조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다라고 하면 아파트 시장의 흐름, 하반기 흐름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않을까는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하기도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호 장관이 집값은 더 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집값 자체가 일시적 잔등락이다. 그러니까 수년 동안 오르는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인터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현재 금리 문제라든지 공사비 문제라든지 수요 계층이 광범위하지 않다는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특정 부분 쏠림 현상은 있을 수 있지만 지속적인 집값 상승은 없을 것이라는 내용의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그렇게 보진 않죠. 추세적 상승이 계속 일어날 것이라는 시장 분위기는 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반된 내용이 나와 있다 보니까 어떤 말을 믿어야 될지, 어떤 내용으로 흘러가게 될지,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갈지 많이들 헷갈려 하시고 어려워하실 것 같습니다. 현재는 지역적인 쏠림 현상이 있는 건 당연합니다. 강남권이라든지 고가주택의 가격들이 많이 상승해 있고, 그에 비해서 강북 쪽이라든지 좀 고가주택이 아닌 주택들은 상승폭이 좀 적은 지역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상승폭 자체가 서울 전역이 동시다발적이기보다는 좀 쏠림 현상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부분이 앞으로 계속 이렇게 쏠림 현상으로만 치우칠 것이냐, 아니면 시장 전체가 반등하고 움직일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따라가야 될지 많이들 어려워하실 텐데요. 추세적 상승이 있을 거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결론적으로 금리에 대한 인하 부분,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금리, 대출금리가 최저 2%대까지도 있습니다. 2% 후반대까지도 아마 지금 상품이 나오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부분 안정화, 그리고 어느 정도 금리에 대한 부담이 어느 정도 적응기를 거쳤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여부를 판단해 보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은 정부라든지 서울시라든지 모두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쌓여가는 축적되는 누적적으로 공급 부족 현상들에 대한 수요가 20만 가구 이상이 될 거라는 얘기까지 있죠. 그만큼 공급이 부족할 거라는 문제점, 그리고 지금 현재 부동산의 거래량들이 결국은 실수요자 위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4년 만에 거래량이 가장 많이 있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 거래량의 대부분이 실수요자 위주의 거래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안정된, 그러니까 우리가 거품이 아니라 실제 수요자들이 사고 파는 거래량이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가격이 거품이 빠지면서 떨어질 것이냐? 아닙니다. 우리나라 평균 주택 보유 기간은 10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한번 실수요자가 매수한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내년이라든지 내후년에 사고 팔고 하는 시장은 아니겠죠. 이번에 산 수요들은 계속 시장에서 다시 매물로 나오는 시간이 그만큼 길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시장 상황에서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일 것이라는 얘기와 국토교통부 장관이 얘기했던 내용과 좀 상반되기 때문에 좀 더 많이 헷갈려 하실 것 같은데요. 하나씩 되짚어 보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장에 나가보면 어떤 느낌이냐? 시장에서는 직접 부딪히다 보면 우리가 흔히 듣는 내용과 시장에 직접 가보면 차이가 조금 납니다. 그 이유가 과연 뭘까요? 강남을 기준으로 우리 고가주택 같은 경우는 계속 오르는 현상을 보이지만, 강북권 같은 경우는 가격 상승 추이가 그렇게 높은 현상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느끼시는 분도 분명히 있고요. 저희도 영상에 댓글을 그렇게 다신 분도 분명히 있는데요. 그 이유는 모든 지표가 가격을 표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표라는 것은 부동산의 내재 가치, 그러니까 부동산의 가치를 간단하게 숫자적으로 표현한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격, 그러니까 실질적인 내재가 갖추고 있는
그 뭐 학군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또 업무지구의 접근성이라든지는 가지고 있는 내재 가치의 평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와 있는 부동산의 숫자로만 지표가 표시되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가서 느끼는 것과 우리가 뉴스나 미디어를 통해서 보는 것은 달라질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현장을 많이 나가서 영상을 조금 찍었습니다. 현장을 둘러보다 보면 이런 시장의 차이와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표에 대한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건데요. 이게 결국은 내재 가치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재 가치의 정확한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즉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가치겠죠. 그게 바로 전셋값입니다. 부동산의 내재 가치라는 것은 교환 가치입니다. 즉 매매값, 우리가 부동산 가격이라고 하죠. 그게다가 사용 가치, 우리가 사용 가치는 어떤 걸 표현할까요? 사용하는 사람, 그러니까 전월세 가격이라고 표현하겠죠. 그걸 합한 가격이 결국은 내재 가치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셋값, 그러니까 임대 가격이 가장 부동산에서 중요하다라고 느끼실 겁니다. 우리 흔히 아파트의 가격의 상승 요인의 여러 요인 중에 우리가 임대 가격을 많이 표현을 하죠. 전세가 상승이 매매가 상승을 견인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실 겁니다. 이 부분이 결국 내재 가치의 가치가 올라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단순한 지표만 가지고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단지 숫자에 불과한 이 부분과 시장 상황의 변화는 다르게 느끼실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전세가 상승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지금 1년 이상의 전세가 상승률을 계속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전세가가 계속해서 상승할 거라고 하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은 부동산 가격이 정체되는 일시적 잔등락이 아니라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전세가 상승이 왜 매매가를 견인하는지 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 전세 수요가 매매로 갈 수 있는 요건들을 갖춰야 될 것입니다. 전세 가격에서 매매로 갈 수 있는 가격대의 격차가 좁아져야지만 갈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이 집을 사도 괜찮겠다, 나는 삶의 만족도가 높다라고 느끼는 주택이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임대를 거주하는 건 상황이 힘들기 때문에 분명히 거주하고 있겠죠. 근데 그 거주주택이 살면서 만족감이 높다라고 하면 분명히 그 주택을 다시 매입을 고민해 보게 되겠죠. 그러면 그 주택 가격은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주택보다는 나는 다른 주택, 이 주택을 거주하면서 좀 불편한 점, 그러니까 사용 가치에 대한 불편한 점이 있다라고 하면 다른 데로 옮겨가겠죠. 그래서 그만큼 전세가가 매매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들을 갖춰야 됩니다. 전세가가 매매가를 견인한다는 이유가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동산을 거래하는 매매 수요자들은 1인이 한 채, 두 채, 다주택자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 수요는요, 한 채밖에 가지지 않습니다. 임대를 여러 채 가져가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 수요들은 가수요라는 게 없습니다. 실제 수요들입니다. 그 수요들은 대부분 다 매매로 전환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전세가가 상승을 해서 매매를 하는 게 더 낫다라고 판단하거나 아니면 매매를 했을 때 부족한 부분을 대출을 활용했을 때 대출 금리가 되게 싸다든지 이런 요건들이 갖춰진다라고 하면 그 실수요자들은 옮겨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작년뿐만 아니라 올해 신생아 대출까지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든지 대출에 대한 규제들을 조금씩 풀어주면서 이런 부분들에 발맞춰서 전세 수요가 매매로 전환되게 되겠죠. 그런 수요들이 갈 수 있는 요건의 주택이 만들어져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전세 수요가 매매로 전환되는 그 수요들은 결국 어디로 올라갈까요? 강북권 아파트, 그러니까 전세가에서 매매로 전환할 수 있는 가격대의 범위가 있는 아파트들로 많이 흘러갈 것입니다. 그러면 강북권에 있는 뭐 9억대, 6억대부터 12억 사이에 있는 보통 9억대 이런 아파트들로 많이 흘러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면 그 수요들이 흘러가면서 강북권의 아파트들이 가격들이 많이 오를까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은 고가 아파트가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은 그 강북권 아파트를 매도한 수요는 상급지로 갈아타려고 하는 수요일 겁니다. 그런 수요들이 집을 내놓아도 팔리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던 수요가 지금 활발해지면서 그 수요들은 결국은 상급지로 갈아타게 되겠죠. 그러면 다르게 보면 강북권에 있는 아파트는 새로운 수요가 들어오면서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수요가 빠져나간 걸 새로운 수요가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격대가 일정 부분 상승하는 게 제한을 받겠죠. 하지만 상급지 갈아타게 하는 이 강북을 매도하고 좀 더 상급지로 가는 수요들은 결국은 그 상급지에 있는 수요들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새로운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가 들어오기 때문에 수요가 더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 부동산에서 말하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당연히 수요가 늘어나니까 가격 상승폭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보이는 강남권의 아파트가 가격이 높게 상승하고 강북권이나 타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고가 아파트, 상급지에 있는 아파트가 아닌 아파트의 상승폭은 좀 적었던 이유는 이런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만 계속 흘러갈 것이냐? 그거는 아닐 것입니다. 강북권의 아파트가 가격이 상승하는 시점은 어떻게 될까요? 이 강남권의 아파트가 이런 식의 가격 상승폭이 커지다 보면 강남과 강북의 차이, 강북 아파트와 강남 아파트의 가격의 격차가 많이 벌어지게 되겠죠. 그걸 다시 갭을 메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갭 메우기 현상입니다. 우리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할 때 강남권의 아파트가 순차적으로 오르기 시작하고 그 다음 강남권 주변 지역 라인으로 형성되는 게 서울 전역 25개구로 퍼지게 되겠죠. 그 간격을 메우면서 그걸 갭 메우기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도 강남권의 아파트가 이런 상승 요인으로 흘러간다라고 하면 강북권 아파트가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을 하기보다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갭 메우기 형상으로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지금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로서 강남이 오른다라고 하면 지금 있는 수요들은 계속해서 들어오는 수요들과 제자리 머물러 있는 수요, 강북권들이 갭 메우는 수요로 이런 현상들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이런 갭 메우기 현상들이 앞으로 시간이 흘러가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전세가 상승의 요인들이 결국은 강남의 고가주택의 가격을 상승시키게 되는 것이고, 그 상승된 원인은 결국은 저가주택을 매도한 사람들이 상급지 갈아타기와 그리고 중급지에서 상급지 갈아타기 하는 수요들로 고가주택의 가격들이 상승폭이 커지고 있는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다. 그래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말한 것처럼 일시적인 현상과 지역의 쏠림 현상이라는 표현을 아마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흘러간다라고 하면 이런 갭 메우기 현상으로 인해서 고가주택과 저가주택의 가격의 격차를 좁히면서 가격을 따라가는 현상, 이런 현상을 보이는 앞으로의 시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동산 가격이 앞으로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갭 메우기 현상을 빠르게 따라가지 못하고 시장에서는 이렇게 느껴지는 게 천천히 느껴지는 이유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주택으로 전세를 사는 사람들은 내 집을 사기 위해서 첫 번째를 구입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매수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또 쉽게 구매할 수 없는 불안감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수에 대한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매수를 미루게 되는 경향들을 많이 보이게 되겠죠. 하지만 기존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매도하는 수요는 기존 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은 기존의 주택을 구입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른 주택을 구입하는데 두려움도 적고 빠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상급지에 있는 부동산들은 가격이 빠르게 시장에서 적용되는 것이고, 우리가 전세로 전환되는 수요들, 전세가 매매로 전환되는 일반 아파트들은 시장에서 반영들이 조금은 늦은 성향을 보이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옛말에 고기도 먹어본 놈이 낫다라는 말이 있죠. 그게 아마 정확하게 적용되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이 지금 현재 전세가 상승의 외부적 요인, 그러니까 우리가 전세 사기, 빌라에 대한 전세 사기 때문에 아파트 전세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외부적 요인에 의한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게 올해 7월, 그러니까 이번 달이죠. 이번 달이 4년째입니다. 4년 1+1 된 4년이 만기되는 주택의 물량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나오는 물량이 4년 동안 억제되어 있던 전세가가 갑자기 폭등을 한다라고 하면 그 수요들은 또 매매로 전환하려고 노력하거나 할 겁니다. 그게 하반기가 돼서 금리 인하까지 더불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아마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금리와 전세가, 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한 전세가 상승이 두 가지가 접목되면서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 두 가지를 꼭 유의해서
체크하면서 좀 움직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또한 현장에서 직접 다녀보면서 느낀 점들은 아파트 시장의 부동산 가격은 좀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빌라 시장 같은 경우는 표준 가격이 없기 때문에 가격들을 판별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파트는 거래량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격들이 나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에 가보면 오늘 나와 있는 매물의 가격과 내일의 매물의 가격이 달라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또 그리고 저가주택과 고가주택의 가격 격차가 좀 더 많이 나는, 그러니까 뭐 로얄층, 우리가 선호하는 물건과 선호하지 않는 층수와 향을 가진 물건의 가격 격차가 좀 많이 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가격을 판단하기가 어렵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구매를 하러 가신 분들은 우리 예전에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패닉 바잉 현상이라는 현상들을 보였는데요. 지금도 패닉 바잉 현상을 보인다는 얘기들이 종종 나오고 있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내가 현장에 가서 이 물건을 이 가격대라고 알고 사러 갔지만 내가 선택하려는 물건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월등히 높다 보니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높아서 사지 말아야지 돌아서는 사람도 있지만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고 흔들리니까 지금이 아니면 또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다. 다음번 왔을 때는 더 많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불안감 때문에 또 사게 되겠죠. 그게 패닉바잉 현상입니다. 그게 예전에도 부동산 시장에서 많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있었죠. 근데 최근에도 이런 내용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제가 현장을 다녀보니까 느끼는 점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의 상승 부분은 분명히 있겠지만 이런 패닉바잉처럼 가격대의 불안감을 가지고 갑자기 덤벼들지 마시고 지금 내가 생각하는 부동산의 정고점, 그러니까 최고점과 최저점의 가격, 그리고 최고점과 최저점의 가격의 상승폭에 대한 기간, 그리고 현재 이 부동산에 대한 아파트 물건이 제일 비싼 것과 제일 싼 거의 중간 가격,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셔서 좀 유연하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참고사항으로 꼭 드리고 싶은 내용이었으니까요. 제가 현장에서 느꼈던 상황들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그런 부분들을 좀 전달해 주고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을 체크해서 유연하게 좀 대처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또 갈아타기를 하시려고 고민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전세로 매매로 전환하려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결국은 입지적인 영향이 아주 크기 때문에 입지적인 영향, 교통이라든지 직주근적, 그리고 주변 지역의 개발 내역이라든지 이런 내역들을 좀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투자적인 성향으로 접근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개발 사업이 임박한 지역으로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다. 최근 같은 경우는 서울에 많은 재개발 구역들이 선정되고 진행 중입니다. 재개발 같은 경우는 아파트와 다르게 조합원수 대비 일반 분양분이 많기 때문에 공사비가 높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투자 수익금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게 재개발 사업입니다. 하지만 재개발 사업의 속도가 너무 오래 걸리고 너무 늦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었죠. 하지만 최근 신속통합이라든지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도 재개발을 통한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어느 패스트트랙에 대한 도입 부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형태를 빠르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대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신다라고 하면 투자적인 측면도 충분히 접근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잘 꼼꼼히 체크하셔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을 이렇게 찍었던 이유는 현재 부동산 시장의 흐름들이 뉴스상으로 보면 과연 계속해서 이런 현상을 보일 것이냐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이냐에 대해서 너무 많이들 고민하시고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부동산 가격은 계속해서 좀 더 하반기부터는 상승할 수 있는 요인들이 충분히 축적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축적된 것이 계속해서 전세가 상승이라든지 금리에 대한 인하 부분이라든지 풀려간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가격은 조금씩 상승할 수 있는 시장이다. 그래서 내가 어떤 걸 접근하고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접근하는가를 잘 고민해 보시고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 통해서 투자라든지 그리고 갈아타기 수요라든지 아니면 전세에서 매매로 전환되는 수요들이 우리가 부동산을 선택할 때 의식주, 우리가 부동산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식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입고 먹고 자고 세 가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죠. 우리가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있기 때문에 필수입니다. 이걸 살까 말까를 고민하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먹는 거를 먹을까 말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뭘 먹을 것이냐, 입는 거를 어떤 옷을 선택할 것이냐는 부분입니다. 그럼 부동산을 살까 말까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어떤 걸 선택할까에 선택에 대한 고민이 되겠죠. 선택에 대한 고민들을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 매주 목요일 오후 1시에 세미나가 있습니다. 무료 세미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데 오면 제가 혼자 말하는 영상보다는 Q&A 시간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질문도 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좀 설명 듣고 어떤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부동산의 길잡이를 해드릴 수 있으니까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참석하신다라고 하면 좀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미나 신청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신다라고 하면 장소라든지 그리고 시간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니까요. 아마 무료 세미나니까 많이들 참석하셔서 이런 유튜브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아마 실질적으로 참석하셔서 듣는 세미나도 충분히 좋은 정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다라고 하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